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박재영님, 오경환님, 이수연님, 이하영님, 한주영님, 네, 허준영님, 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들어 놓은 여기 들어오셔서 이거랑 똑같이 작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25분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그 전의 내용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수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1차 메뉴 아이템부터 4차 메뉴 아이템까지 지금 있죠. 자, 그 구조를 한번 쌓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1차 메뉴 아이템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다가 이만큼 복사를 해서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면 2차, 3차, 4차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였죠, 구조는. 그럼 1차, 2차, 3차, 4차 쭉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4차까지 있을 때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뭐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4차 메뉴까지 구조 쌓는 거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숨겨야겠죠. 1차 메뉴를 제외한 서브 메뉴들을 다 숨겨줘야 되잖아요. 메뉴 박스 1 밑에 UL 밑에 후손으로 있는 UL들한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주게 되면 1차 메뉴 제외하고 2, 3차, 2차, 3차, 4차 메뉴 다 숨는 거죠.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왜냐면 후손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전에 3차까지 했을 때, 제가 3차까지 했을 때랑 지금 이번에 4차까지 하고 있는 거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어차피 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던 거고,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끊어서 여러 개를 써줄 필요도 없던 거고,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뒤에 5차, 6차, 7차, 뭐 8차 메뉴가 뭐 몇백 차까지 있어도 전혀 문제없이 다 되는 거죠. 후손으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 얘가 안 돼서 자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면 4차니까 그에 해당하는 줄들이 또 엄청 길어졌겠죠. 근데 후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똑같죠. 이제 1차 메뉴 아이템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나와야 되고,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3차 메뉴 나와야 되고, 또 3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4차 메뉴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1차 메뉴, 지금 이 LI까지가 1차 메뉴잖아요.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자식으로 있는 메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색깔을 칠해 볼게요. 그리고 얘가 나와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꿔줄게요. 이러면 1차 메뉴에 마우스 올렸을 때 아이템에 2차 메뉴 아이템이 나오는 거죠. 근데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를 끊었죠. 그럼 이 구조가 반복될 때 이게 1차 메뉴 아이템 2차 메뉴일 때도 될 거고, 이게 2차 메뉴 아이템 3차 메뉴일 때도 될 거고, 이게 3차 메뉴 아이템 4차 메뉴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왜? 우린 여기를 끊었으니까. 그죠? 그럼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반복 숙달만 돼서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아 이거구나 하고 나와버리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런 것들 뭐 말을 해가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 몇십 초면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근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를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러면 UL 자식으로 있는 LI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그 후손으로 있는 LI가 다 나오잖아요.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 3차 메뉴, 4차 메뉴 다 나오겠죠. 그죠? 지금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 후손으로 처리를 하는 이 끊는 이거는요 꼭 필요한데 아니면 쓰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끊는 거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지금은 되게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끊어서 처리를 하는 게 우리 눈에 한눈에 보이지만 이 코드가 복잡해지면요 내가 어딘가에서 끊어서 내가 원하는 걸 잃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것 때문에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길 끊어도 되는가, 끊으면 안 되는가, 이걸 끊었을 때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곳은 없는가,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써야 되는 거라 좀 이 후손 처리는, 후손 선택자 처리는 좀 신중하게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메뉴 만들 때는 이거는 계속 쓸 거예요. 앞으로 2차 풀다운 메뉴 버전 3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와 유사한 것들로 토글 사이드바 이런 것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뭐 플롯을 활용해서 메뉴 또 만들 거고요. 그리고 반응형 레이아웃 해가지고 또 메뉴를 만들 거예요. 이런 거 만들 때 다 똑같이 쓸 겁니다. 이렇게 메뉴 쪽 구성은 이걸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메뉴 쓸 때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어차피 우리가 메뉴 구성을 ULLIA 이 구성으로 한다 그랬죠. 이거 불변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작할 때 버전 1 만들기 1 보면은 ULLIA는 불변의 패턴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메뉴 뭔가 이런 목록을 관리를 할 때는 무조건 구조를 저렇게 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 2차 메뉴 3차 메뉴 가렸다가 나타나게 하는 거, 이거는 얘도 그냥 고정이 되는 거죠. 반복 구조 똑같이 쓸 거니까 얘는 꼭 인지를 해주세요. 숙달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끊었을 때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복을 하면서 여기를 끊었다 붙였다 그리고 다른 데를 끊었다 붙였다 다 해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면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거를 좀 할 거예요. 오버플로우랑 화이트 스페이스, 뭐 텍스트 오버플로우 이런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새 연습장을 하나 꺼내서 콘이라고 하는 DIV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콘한테 보더를 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800픽셀 너비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지금 얘가 콘이라고 하는 div인데 높이가 없는 건 당연히 안에 컨텐츠가 없고 높이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높이가 없는 거고, 너비를 지정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보더 선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화면상에 이거 우리 배웠었는데 어떻게 했었죠? 네? 이거 마진 레프트 오토 그리고 마진 라이트 오토 이러면 지금 왼쪽 오른쪽 양쪽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가운데로 온다 했었죠. 이거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지금 div는 블록 요소, 원래 길 디스플레이가 블록인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다가 로렘이라고 하는 테스트용 텍스트를 넣어 볼 거예요. 얘를 좀 더 넣죠. 이것도 요 안에서 이거 가능해요. 곱하기 한 3개 넣어볼게요. 자, 이 안에 다 들어갔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이 div 안에 들어있는 이 로렘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자동 완성시킨 이 테스트용 텍스트들은요, 디스플레이가 뭘까요? 텍스트의 디스플레이는 뭘까요? 텍스트가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면요,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한 줄에 하나씩 나오겠죠. 근데 지금 얘는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고 있죠. 부모 넓이만큼 나오다가 밑으로 줄바꿈을 해가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최소한 텍스트는 블럭은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럭으로 태그들을 글자화 시켰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럭으로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 하면서 우리가 태그들을 글자화 시켰는데, 그럼 글자는 당연히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럭이겠죠? 이미 글자니까 글자화 할 게 없는 그냥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럭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최대한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럭의 그 디스플레이 속성이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너비 최소화된 상태에서 그 한 줄에 여러 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 그 영역까지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오고, 그 다음 줄바꿈이 돼서 또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줄바꿈을 강제로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의 기본값은 랩이에요. 랩. 실제로 랩을 주면 아무 변화가 없죠. 지금 이게 랩이 줄바꿈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노우랩을 주면요, 지금 보이실까요? 옆으로 삐져나가죠. 줄바꿈을 강제로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 범위를 삐져나가서 옆으로 새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줄바꿈이 돼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를 못하게 막으니까 옆으로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없던 게 하나 생겨요. 화면 하단부에 스크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을 옆으로 넘겨보면은 이 글이 어디까지? 끝까지 나오고 있죠. 원래는 얘네가 다 줄바꿈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애들인데, 못하게 강제로 막아버리니까, 얘로 막아버리니까 옆으로 삐져나와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 스크롤이 생겨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삐져나온 애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하는 게 오버플로우가 있어요. 오버플로우는 넘쳐 흐른 거를 제어하는 속성이에요. 이렇게 넘쳐 있는 거, 지금처럼 이런 애를 제어를 할 수 있는 속성인데, 자, 스크롤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스크롤로 해주면요, 이 영역 안에 스크롤이 생겨요. 지금 이 스크롤을 하기 전에는요, 이 노우랩 때문에 줄바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화면단에 알아서 스크롤이 생겼거든요. 밑에 보이시죠? 근데 오버플로우로 스크롤 처리를 해주면 이 영역 안에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X, Y를 해줄 수가 있어요. X는 저번 시간에 했던 X축이고요, Y로 하게 되면 세로로 뭔가 있는 거에 대한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얘는 이것도 가능해요. 비저블, 이게 기본값이에요. 비저블은 이제 그냥 보여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게 기본값으로 존재를 하고요, 오버플로우는. 그리고 이게 하나가 또 있어요, 오토. 오토를 주게 되면요, 자, 이거 지금 스크롤이랑 똑같죠? 영역 안에서 가로 스크롤이 생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지금 스크롤이랑 똑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스크롤이랑 같지 않습니다. 자, 글을 한번 여기까지 지워볼게요. 그럼 더 이상 얘가 벗어나지 않죠. 줄바꿈 할 만큼 이 영역을 꽉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삐져나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오버플로우 오토 상태에서는 지금 스크롤이 없죠. 영역 안에 스크롤이 없어요. 지금 오토예요, 오토. 얘를 스크롤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크롤은요, 내가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도 무조건 생겨요. 얘가 없을 땐 이렇게 생기고요,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생겨나겠죠. 근데 오토는 없을 땐 안 생기고요, 없을 땐 없다가 이게 뭔가 늘어났다 하면 그때 생깁니다. 아직도 부족하네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생기면 그때 생기는 게 오토고요, 스크롤은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일단 무조건 생기는 게 스크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기본값을 놓고, 자, 지금 이렇게 삐져나가고 있죠. 얘를 깔끔하게, 자, 지금 여전히 삐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 오버플로우가 비저블이니까, 기본값으로 줬으니까 삐져나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없어졌죠. 삐져나가고 있던 게 그냥 사라졌어요. 이거는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게 되면 삐져나가는, 넘쳐 흐르는 것들을 그냥 숨겨버려요.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디스플레이 논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있지만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히든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우리가 이 뒤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넘쳐 흐르는 거가 싫어서 숨겼어요. 히든을 해버렸는데, 화면상에서는 이 뒤에 뭔가 글이 더 있을까? 모르겠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합니다. 텍스트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일립시스라고 하는 이걸 주게 되면요, 자, 변화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빨간색 원을 칠해놓은 이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일립시스를 주면, 자, 얘 어떻게 됐죠? 점점점이 생겼죠. 넘쳐 흐르는 글이 있을 때는 점점점이 생겨서 이 뒤에 글 더 있다를 명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 오버플로우예요. 일립시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걸 주면 텍스트가 더 있으니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텍스트가 더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뭔가 더 있다 라는 거를 암시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글이 짧아져서 텍스트 남는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넘치는 게 얘도 똑같아요. 아까 그 오토랑
그리고 오버플로우에 오토 줬을 때 넘치는 게 없을 때는 스크롤이 안 생겼다가 넘치는 게 있으면 스크롤이 생겼죠. 얘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넘치는 게 없으면 점점점이 안 생겼다가 넘치는 게 있으면 그때 점점점이 생겨서 알려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버플로우는 되게 많이 쓸 거고요. 이 화이트 스페이스는 가끔 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텍스트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쓸 일이 많진 않지만 이건 오버플로우랑 거의 세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끝나면은 다음주 월요일날 수업이 없고 다음주 화요일날 이제 11차 프론트엔드 1 마지막 수업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일차는 이제 프론트엔드 2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일단 지금 주말 동안에요, 이 오늘 했던 폴다운 메뉴 V2 제가 아까 문제 내드렸던 그런 거, 이거를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숙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생각 없이 막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시간이 좀 많아요. 그동안 화요일 전까지 꼭 반복적으로 복습해 주시고요. 화요일날 이제 풀다운 메뉴 버전 3 할 거니까 그때 혼돈 없게, 혼란 없게 잘 준비해서 공부해서 와 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